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코스피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홍콩 항생지수 심지어 대만까지도 오늘 그렇게 크게 하락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에 한국처럼 1% 이상 하락이 나왔지만 한국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온 반면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와 코스닥 양 매도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헝다그룹의 달러 채권 이자 납입 만기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0.71%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한국과 달리 이렇게 장중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어제 이렇게 다우지수가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으며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드디어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어제는 테슬라의 12%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1000도 지지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테슬라에 관해서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에서 투표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10% 매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된 배경은 바로 정부에서 억만장자 과세를 할 예정이라는 뉴스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0.05%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1차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1차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7%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 장중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투표 결과가 58% 이상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걸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저렇게 4.8% 하락이 나왔을 때 한국의 테슬라 관련주 대주전자재료와 LNF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한국의 테슬라 관련주는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죠. 대주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6.4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2.74%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이렇게 4%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볼린저 하단을 터치를 할 경우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겠지.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공매도를 치기 위한 낚시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저렇게 페이크를 준 거죠. 공매도는 여러분 거래량이 없으면 절대로 공매도를 칠 수가 없고 업틱 룰로 인해서 위의 호가에만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위의 호가에다가 공매도를 걸어놓으면 누군가가 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 여러분이죠.
참고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공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대주전자재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잘 안 쳐요. 왜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숏커버링이 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도 보시면은 이렇게 대주 가능한 잔여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부근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가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공매도를 치고 있어가지고 공매도 가능한 수량이 없었다가 여기서부터서 갑자기 공매도 수량이 생겼습니다. 예, 숏커버링이 발생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떨어져 나갔고, 이 최고점에 갔을 때 공매도가 거의 풀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매도는 저렇게 주가가 빠질 때 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이 오를 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흥분했을 때, 지수가 이렇게 3,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할 때라던가, 혹은 이렇게 지수가 장중에 막 급등이 나왔을 때, 요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쳐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요렇게 빠지는 부분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수가 1%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대규모의 공매도를 때렸고, 아직도 공매도를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공매도를 칠 때 이렇게 막 내리고 막 이렇게 끝자락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나중에 막 이런 데서 급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숏커버링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공매도 쳐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아침에 이렇게 위에서 빵 쏘면서 오를 것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팍 빼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매도를 쳤으면은 10%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대부 시스터즈 같은 애들 공매도 잘못 때렸었으면은 어제도 때려 맞았고 엊그저께도 때려 맞았고 오늘도 때려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왔었죠. 그래서 이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공매도를 쳤으면 정말 대박이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말이죠, 테슬라의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아침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제도 테슬라가 하락이 나왔는데 움직였으니까 오늘 또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대주전자 재료뿐만이 아니라 LNF 역시 보시면은 플러스 0.31% 상승이 나왔었죠. 이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빼는 척 하면서 올려주면은 이거 어제랑 똑같은 패턴이구나 생각하고 개인분들이 이런 데서 들어오고, 이게 오늘 여러분 위메이드처럼 장 초반 1, 2분 동안만 잠깐 올리고 뺀 패턴이 아니라 장 초반 3분대를 다 지나고 장 초반 20분이 넘어간 다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 초반도 무사히 넘겼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역이용해서 공매도를 칩니다. 자, LNF의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은 평소보다 월등하게 많죠. 대주전자 재료의 공매도도 보셔도 평소 거래량과 평소 공매도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학습 능력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식하실 때 비슷한 패턴이 3번이나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이번에 또 사야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죠, 로블록스가 호실적에 이렇게 42.23%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는 오늘 모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마이너스 3.2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지금 방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 지속이 떴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60% 이상 적자폭을 축소한 모습 때문인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맥스본과 이름이 비슷한 맥스트.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 3.8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모두 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장 초반엔 다 상승이 나왔다는 사실. 자, 맥스트 역시 장 초반에 이렇게 3.24%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3.81% 하락으로 마감되었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상승으로 출발한다? 개인 투자자분들 흥분해서 무조건 들어옵니다. 자, 오늘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먹튀를 했죠.
선익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2.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시초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3.7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환율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1180원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다시 환율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과 그리고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서 또 다시 환율이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도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9불이었는데 다시 또 84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폭등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사우디에서 원유값을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가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는 이렇게 아침부터서 5.18%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면은 계좌합주는 이렇게 3분도 못 버티고 조루처럼 쑥 빠집니다. 아침에 중앙에너비스가 이렇게 5%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바로 하락 전환이 되면서 하방 VA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 이거는 S-오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1.50% 상승이 나왔다가 3분 만에 그냥 휙 하고 빠지면서 종가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과 전혀 상관없이 테슬라 이슈 때문에 아침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1.08%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종가 역시 마이너스 3.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LG화학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비중을 안 줄이고 뭘 했을까? 너무나 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터치했을 때는 투매가 발생하면서 또 한번 신저가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만약에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난다라던가 무슨 안 좋은 이슈만 있어도 내일 코스피가 2900을 터치하고 이번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빠질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분명히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1%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급락이 나오다가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코스피는 보세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쑥 빠져버려.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려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증시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하락률 1등입니다. 꼴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오늘 또 대만의 TSMC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대만 증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길래 오늘 또 한국의 반도체주 상승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1.38% 상승이 났으며 CPU 제작업체 A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52주 신고가도 돌파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의 매수 잔량을 보시면은 빵입니다. 빵은 역시 앙빵이 맛있던데 여기가 싸고 저렴한데 이게 서울 지방에는 없고 부산 지방에만 존재하더군요. 아무튼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안 사는 것도 대단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간의 잔량을 보시면은 매수 수량이 존재하지 않고 매도 수량만 이렇게 1700주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과 기관에 투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8월달, 9월달 전부 다 보시면은 무슨 2조, 3조, 1조 막 대량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옵션 만기일 기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 역시 매번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이너스 0.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라던가 대만의 TSMC의 주가가 올라도 결국 빼버립니다.
미국의 반도체주와 대만의 TSMC 주가가 올라도 삼성전자가 안 오른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LG전자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2.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찌라시 하나 잘못 믿으면 골로 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애플카 찌라시가 지난 9월 3일 날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뿜었으나 그 뒤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빠졌습니까? 예, 27%가 빠졌어요. 그런데 LG전자의 종토방을 보시면은 마그나라던가 애플카 언젠간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자, 거기다가 대부분의 종목의 종토방들이 지금 쌀 때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급등이 나오면은 잡고 싶어도 못 잡고 닭 줬던 개처럼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런 글들은 대부분 공매도 세력 알바 아니면은 그냥 거래량 터트려서 본인들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개인 집단밖에 없어요. 지금 뭐 LG전자 지금 공매도를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밑에도 수많은 공매도들이 체결이 돼 있는데 어디에 체결이 많이 돼 있습니까? 대부분 12만 5천 원대 대량의 공매도가 쳐져 있죠. 그 뜻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데서 공매도 쳤는데 지금 3% 먹고 공매도를 상환할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공매도를 풀로 친 종목도 수익률이 10%? 아니 20%도 넘어가요. 그런데도 저도 지금 공매도 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고작 3% 먹으려고 공매도를 이렇게 공고리를 쳤다? 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NC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와, 대량의 공매도가 쳐진 그 부위는 뚫고 싶어도 정말 철벽 수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빼버리는구나. 아니 여러분,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증권가 레포트를 보셨나요? NC소프트 리니지 더블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초반 흥행 성공.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네들이 목표 주가 하향해가지고 주가가 개박살 났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목표 주가 상향하고 뭐 지금 다시 리니지 W를 다시 봐야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뭐 개인 투자자만 저런 레포트를 보고 NC소프트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쌀 때 사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처럼 하루에 50% 100% 이렇게 못 오른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이 막 갑자기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본전 혹은 익절 구간까지 가기는 너무너무나 힘든 사실이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말려 죽여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현제약을 보시면은 찌라시로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유혹해놓고 몇 번 가는 척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물려 있었다라고 해봐봐. 아, 이때 팔걸, 이때 약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뭐 본절에 왔을 때 그때 팔았으면 됐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예전에 손실봤던 손실금이랑 똑같잖아. 아이고, 이 멍충이 새끼야 하면서 지금 진짜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주식을 팔려고 해도 막 종토방에 나와 있는 찬티들의 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물량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뺐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약한 개미들이 다 털렸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글을 보고 못 파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 토론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지 제가 물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목 토론방에서 육개장의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우산업이라던가 이런 애들 정말 질려버리죠. 2달 동안 계속 뺐어. 그러더니 잠깐 상승을 줬어. 그리고 또 다시 제자리야. 거기다가 반도체주들 정말 미쳐버리죠. 자, 테스도 4월달에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내려오는데 진짜 무슨 거침없는 하이킥처럼 계속 내려가더니 저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척을 해줬다가 또 다시 빼버리죠. 지금은 증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못 버틸 그런 곳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반등을 주는 그런 장이라서 여러분들이 투매 잡기를 하기도 매우 힘들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만 보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지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멜파스 아니 물파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환기 종목이고 그냥 재미삼아서 여러분들께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매매를 보여주려고 100만원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부근에서. 그런데 이게 하방 VL을 찍어버리면서 제가 한 20만원 정도의 손실을 봤었죠.
근데 제가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 그리고 또 다음날 상한가는 못 갔지만 12%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막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한번 고점 터치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손절한 종목을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됩니다. 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파산 이슈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또 파산 이슈로 인해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었고 거래가 정지가 되었어요. 근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슈가 터질 걸 알고 상한가를 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기 전에 매집을 해놓고 상한가를 보내고 전부 다 외국인이 다 팔고 튀었는데, 자, 외국인의 지분을 보시면은 지금 지분이 1%도 안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자, 거래 정지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어. 찌라시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상한가를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상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막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거래 정지. 적자 기업들은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틀 전 영상에서 이번 주 게임주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와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하루 만에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서 인기 1위를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왜 주가는 거꾸로 갈까요? 넷게임즈는 오늘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니, 악재 뉴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완전히 역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볼린저 매매라던가 혹은 오일선 매매 등, 오일선 매매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는 반등을 안 줬어. 근데 오일선을 다 깨고 내려오니까 이제서야 반등이 나와. 그리고 또 오일선 깨고 반등이 하루만 나온 게 아니라 이틀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세력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떨군 다음에 블루 아카이브가 출시되면은 고점 터치하러 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고 오히려 번지 점프를 해버렸죠. 자,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69.6%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네요. 마이너스 0.38%밖에 빠지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자, 이 공시가 언제 나왔습니까? 5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마이너스 2%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4.49%의 하락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하락장에 강했던 카카오게임즈라던가 위메이드 이런 주식을 대놓고 빼버리더군요. 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7.1%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 이런 주식들이 무서운 게 아침에 잠깐 몇 분 동안 상승을 시켜놓고 그냥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건데 정말 너무너무나 무서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백신을 맞고 왔어요.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잠깐 아쉬워서 100만원 갖다가 카카오게임즈를 잠깐 아주 살짝 먹고 나왔어요. 바로 요 부근에서. 근데 얘가 아무리 봐도 10만원까지 꼬셔놓고 던질 것 같아서 던졌습니다. 전 이 부근에서. 자, 카카오게임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10만원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위에 호가창에 매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는 반면에 밑에 호가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부실공사란 얘기죠. 보통은 상승장일 때 이렇게 호가가 두꺼우면은 뚫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뚫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뚫어 뻥이야. 잠깐만 시장가로 누가 던지잖아? 그러면은 그냥 기본 2% 이상은 빠집니다. 이런 종목이 오늘 정말 많았는데, 다날도 보세요. 다날도 위에 호가창이 두껍고 밑에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지만, 얘 오늘 보세요. 플러스 3.53%까지 올려놓고 종가가 마이너스 6.52%? 그러면은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바로 던져서 망정이지, 얘를 만약에 홀딩하고 제가 백신을 맞으러 갔다? 그럼 얘는 100만원으로 매매를 했어도 마이너스 10% 때려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10만원에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흥분하면은 진짜 잡혀 먹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카카오 게임즈 10만원대 매물이 10만 주 이상 쌓여 있었어. 근데 오늘은 4만 2천 주밖에 쌓여 있지 않네? 박앤세일이다! 사자! 하고 달려들면은 여러분 죽는 거고, 다날도 이렇게 막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량 매수해서 대량 매도가 나올 때 프로그램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침에 매수해서 매도로 돌변할 때 막 프로그램 매도가 50만 주잖아. 50만 주면은 자 보세요. 얘네 둘 중에 한 명은 무더기로 팔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투신이 사는 척 보여주고 결국엔 다 팔고 튀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날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나요? 지난번 고점을 뚫자마자 바로 이렇게 빼버렸고, 어제 고점 근처까지 가는 척하고 오늘도 뺐고, 자 보세요. 일주일 전에 이렇게 10% 가까이 빼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빼고 양봉이 3개가 나오면서 또 고점을 돌파할까요?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매집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나 많은 수량을 매집을 해놨고, 얘네는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언제 던져도 수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막판에 움직임이 너무 더티했죠. 8,700원에서 9,000원까지 터치를 하는 척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쑥 빼서 태초마을로 돌아오고, 다날이 진짜 공포의 끝을 보여주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항상 올려주고 그 다음날 빼고 시작했다가 다시 올리는 척하고 계속 고점까지는 터치를 안 하면서 약 올리는 거야. 여기 물린 애들은 니네 여기 탈출기 해줬는데 안 나갔네? 그럼 급락.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본인이 물려 있었으면 여기 터치하자마자 바로 매도하고 나갔거나, 신용이라던가 미수 쓰신 분들은 이미 털리고 끝났었겠죠. 지금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상한가를 가도, 자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뿅! 예, 이렇게 상한가가 시간에서 풀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급등시켜 놓고 바로 하한가로 직행하는 이런 종목도 많거든요. 지금은 세력들이 어디서 던져버릴까 그런 거를 타이밍을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단기 테마주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도 익절을 안 하면은 순식간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대응이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안 빨라도 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이렇게 주가가 중간에 갑자기 급등 나면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어. 하지만 주가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있다가 알아서 빠지고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삶에 여유가 생겼다. 밥도 집에서 먹거나 혹은 시켜 먹거나 배달 음식밖에 먹지 않았지만, 지금은 점심이든 아침이든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 있어. 3일 전에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의 주식을 사서 100만원을 찍었을 때는 정말 아침에 쫄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모니터 앞에서 이게 오늘 오를까 내릴까 조마조마한 상태로 막 체결장 홍가장을 지켜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공매도로 수익 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도 잠깐 반등이 나면 뭐 내일 또 알아서 내리겠지, 이런 식으로 놔둬도 진짜 수익이 쌓였다니까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더 늘어나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 너무너무나 증시가 지저분하고 짜증나서 무서워서 비중 베팅을 때리면서 주식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더군요. 지금 코스피가 다시 2,900을 깨고 2,800을 내려갈까 말까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이며, 내일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를 납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이슈와, 과연 옵션 만기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도할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밖에 없죠. 헝다그룹 때문에 스트레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할까? 이 스트레스와 마지막으로 주식에 혹시 악재가 껴서 추가 상장이라던가 유상증자, 무상감자를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락장에서 유상증자라던가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합니다. 인트로메딕도 오늘 무상감자로 인해서 이렇게 하한가를 갔죠. 근데 만약에 포지션이 공매도였다? 그러면은 아까 나온 악재? 그냥 점상 먹은 겁니다. 오늘 매도를 했던 다날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분 안에 매수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3분 안에 매수를 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다 물렸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닌 직장인이다? 그럼 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종가 베팅으로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치거나. 저는 자세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약과 바이오라던가 요즘 최근에 주식을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비중을 한 1억을 넣었어. 1억을 넣었는데 회사 다니면은 일이 손에 잡힐까요? 하루에 막 2, 3%만 빠져도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1억 베팅 했으면 하루에 3% 빠지면 3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이야? 지금 뭐 두 달째 이렇게 하루에 2%, 3%, 2%, 3%, 2%, 3% 빠지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회사 가서 무료 봉사라는 그런 기분이 잖아요. 상승장 때면 몰라도 하락장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막 큰 비중을 놔두고 꼭대기에서 물려서 놔두면은 진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지금 주식에 함부로 물을 타지 마시고 비중 베팅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 매매 역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종가 베팅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드디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재채기라니까 한국 증시는 폭포수가 흘러내렸죠.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폭이 2%가 넘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컸는데 여러분,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한국 증시가 많이 빠진 만큼 어느 정도 되돌림도 줄 수 있으니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증시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적자 기업이 이유 없이 급등이 나오면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던 멜파스, 오늘 거래가 중단되었죠. 거래 중단이 되기 3일 전부터서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는데 이렇게 회사가 문제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일부러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주면서 설거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인치호님 후원 2,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